네. 소개받은 한국사회 투자의 이순열입니다. 오늘 ESG 투자와 그리고 아무래도 투자 유치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스타트업 분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임팩트 투자 동향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임팩트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전달을 드리고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정말 필요하신 것들을 좀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하고자 하고, 그랬을 때는 강의는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사회투자에서 임팩트 투자와 그리고 최고 소셜 임팩트 책임자를 맡고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는 하나금융그룹의 ESG 더블 임팩트 기부 펀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모로 또 임팩트 기업들의 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면 또 투자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일 뒷부분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투자는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640억 원의 임팩트 투자 그리고 융자 그리고 그란트를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였으며,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50개가 넘는 기업들에게 67억 원을 투자를 했고, 저희가 펀드도 직접 출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팩트를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 좋은 GP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펀드 출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는 이미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회 환경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재무적인 수익과 그리고 환경적 사회적 임팩트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를 임팩트 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혁신적인 기술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비즈니스를 통해서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투자라는 비이클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계속 제가 비즈니스 경쟁력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릴 거고요. 그랬을 때 임팩트 투자는 사회 책임 투자, 즉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사회적, 환경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위험을 가하지 않는 보수적인 개념의 사회 책임 투자 또는 ESG 투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ESG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임팩트 투자고, 따라서 재무적인 수익이나 사회적 가치가 가장 높은 형태의 투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투자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즉 ESG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방산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담배 그리고 주류 같은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네거티브 스크리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쉽게 이해하시는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3번입니다. 기후변화, 농식품 그리고 재생에너지 등등 이런 지속가능 테마에 투자하는 것도 ESG 투자 전략이고, 말씀드렸던 가장 지금 중기부 모태펀드 개정에도 있는 임팩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나 비즈니스 솔루션에 투자하는 것을 임팩트 투자라고 합니다.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팩트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중간에 왼쪽 편을 보시면 자선기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월드비전이라든지 굿네이버스와 같은 이런 임팩트만 창출하는 임팩트 온리 같은 기업들은 자선기관으로 NGO로서 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중간에 그리고 또 오른쪽에 완전히 이제 영리 일반 기업들은 파이낸스 온리, 오직 재무적인 수입만 창출하는 기업, 그 중간 어딘가에 저 임팩트 투자 대상들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것은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리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장애인 자활기업과 같은 자기 시인들의 비용을 스스로 다 벌지 못하는, 손익분기를 넘지 못하는 회사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임팩트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 투자 대상은 되지만요. 그래서 최소한의 임팩트 투자 대상이 되려면 비용을 초과하는 매출을 내는, 즉 손익분기를 달성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이나 솔루션으로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비즈니스 그 자체를 상업화시킬 수 있는 임팩트 기업, 즉 주주들에게 배당 수익까지도 분배할 수 있는 임팩트 기업까지가 임팩트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임팩트 투자는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맞는 질문에서 사회적 기업과 그런 소셜 벤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콩나물을 키워서 풀무원과 같은 기업에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쿠키 제조와 같은 케이터링 사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단순한 비즈니스를 자립하기 위해서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면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기후테크라든지 농식품 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 환경 문제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상업화하는 기업을 소셜벤처라고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의 제도 아래서는 이런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 인증받지 않고 창업가의 소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기업은 이제 소셜벤처라고 그렇게 분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벤처 기업과 소셜 벤처가 성장성, 혁신성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소셜 벤처가 벤처 기업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비즈니스를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딥테크라든지 테크 기반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혁신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적 가치 경우에는 벤처 기업보다 소셜 벤처가 조금 적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소셜 벤처 대표님 지금도 아마 이런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스스로 어떤 최대한 많은 고객들에게 본인들의 혁신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사용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익을 너무나 과대한 이익 같은 경우에 스스로 이제 줄임으로써 소셜 벤처의 재무적 가치가 일부 벤처 기업보다는 좀 적어 보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창업자 분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창업자들이 많으십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영리 투자사들하고는 그 소셜 벤처 창업자와는 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시겠죠. 그랬을 때 임팩트 투자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임팩트 투자 트렌드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리 임팩트 투자는 지난 5년간 거의 전체 AUM이 2배 이상 증가될 정도로 전체 임팩트 투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은 US나 그리고 캐나다나 아니면은 이런 유럽 쪽에 연평균 임팩트 투자 성장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임팩트 투자가 많지만 선진국의 이런 임팩트 투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적극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투자 유치, 글로벌 임팩트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렌드를 보시면 에너지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푸드 앤 에그리컬처에 임팩트 투자가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글로벌 임팩트 투자는 보시는 파이낸셜 서비스와 그리고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합치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글로벌 임팩트 투자는 이런 핀테크나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포함한 파이낸셜 서비스에 수익이 나는 그러한 곳에서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개발도상국의 많은 주민들이 인터넷에 액세스가 가능하고 기존의 금융권의 서비스에 접근이 안 되던 다양한 개발도상국 주민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송금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핀테크 관련된 기술들의 혜택을 받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스타트업도 인도에 지금 진출해서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을 굉장히 규모 있게 진행하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도 있으십니다. SDG 주제로는 지금 decent work,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부분에서 가장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이 이제 클라이밋 액션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기후 관련된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최근 2-3년 동안 클라이밋 쪽에 글로벌 투자 자금이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격하게 투자 자금이 몰리고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고 그리고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기후테크입니다. 그래서 기후 쪽에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ESG 그리고 임팩트 투자 유치를 고려를 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비클로 투자가 많이 되냐 하면 프라이빗 에퀴티 그러니까 지분 투자가 가장 많이 되고 있고 프라이빗 데트 융자도 임팩트 투자의 비클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의 스테이지는 글로벌리는 그로스 스테이지, 그러니까 시리즈 뭐 B, C 규모 있는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IPO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그 퍼블릭 트레이디드 컴퍼니들도 투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대규모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ICT, 그러니까 이제 IT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하우징 쪽에서 지금 많이 임팩트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들도 임팩트 투자를 많이 받고 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임팩트 투자사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시드나 시리즈 A 사이에서 임팩트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글로벌 트렌드와 좀 한국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규모가 있는, 이미 좀 스테이지가 올라가 있는 기업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의 임팩트 투자를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투자 유치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도 이제 ESG 그리고 저가 임팩트 이렇게 계속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팩트 투자의 가치와 그리고 ESG 추구 가치는 다소 다릅니다. 여러분, 왜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도록 많은 주주들이나 투자사들에게 요구를 받을까요? ESG 경영을 하지 않아서 환경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대기업들의 사례를 봤을 때 기업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바로 직격탄을 맞죠, 기업 가치에. 그래서 뭐 오염, 각종 오염 물질을 그냥 내보낸다든지, 특히 최근에 뭐 청년 노동자들의 보호를 충분치 하지 않게 해서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기업의 주가가 이제 뚝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ESG 추구 가치는 결국은 개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감소시켜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ESG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 즉 임팩트 투자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인 목표가 각각의 임팩트 투자와 ESG 투자가 추구하는 바가 다소 다른 점은 있지만 공통의 영역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랬을 때는 개별 기업의 이런 ESG 경영이 대두되는 요인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전에는 기업들이 재무적인 수익만 잘 내면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비즈니스를 둘러싼 고객, 주주, 그리고 투자사 등과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전 지구상의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코로나와 같은 전 지구적인 어떤 문제들을 함께 대응함으로써 어떤 환경 문제나 이런 질병의 문제가, 보건의 문제가 전 지구적인 이제 문제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이런 비재무적 성과도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ESG 미대응 기업들이 실제로 에스티 로더라든지 그리고 닛센 회장의 횡령 뭐 이런 문제가 실제로 기업 가치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 요구는 여러분들과 같은 스타트업들에게도 ESG 경영 요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공기관에 제안서를 내거나 아니면 이런 자금 요청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ESG 경영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이 뭐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증빙을 내시면 지금 가산점을 받거나 이제 이렇게 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이제 스타트업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특히 이런 대기업의 밸류 체인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더더욱 대기업이 본인들의 공급망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과 협업하는 이런 중소 스타트업들에게도 ESG 경영에 대한 각종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투자의 트렌드는 사회 투자, 임팩트 투자, 그리고 ESG 투자로 지금 크게 가고 있고, 결국은 ESG 투자 또는 임팩트 투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큰 시장의 미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을 못 버는 투자다, 임팩트 투자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착한 기업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는 돈을 못 번다. 또는 신용만 내는 투자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인데 그냥 임팩트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냥 돈 잘 벌 수 있는 기업한테 여전히 똑같은 투자를 한다라는 이런 미신이 있는데요.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진성 투자사로서 그러한 미신들과 늘 이렇게 싸워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버겁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팩트 투자가 글로벌리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임팩트 투자의 전체 모수는 2배가 넘게 지금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땐 여러분들이 임팩트 어쨌든 재원도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임팩트 투자 재원은 지금 중기 모태 계정에서 임팩트 펀드를 계속 매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VC라 하더라도 임팩트 투자를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또 ESG 투자 계정도 지금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또 운영을 하고 이렇게 임팩트와 ESG 영역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조금씩 계속 한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투자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려면 첫 번째로는 이런 공신력 있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특히 임팩트라든지 ESG 주제가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셔가지고 투자자를 만나면 저도 일단은 만나서 이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나 데모데이에 이미 선발을 한번 거쳐서 이제 서는 기업들은 한 번 더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VC 네트워크가 생기시면 저도 제가 신뢰하는 그런 VC나 엑셀러레이터가 추천하는 기업은 제가 꼼꼼하게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콜드메일이 온다든 제가 잘 모르는 어떤 기업이 이제 저한테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콜드메일이나 이런 직접 뭐 방문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좀 효과가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굉장히 많은 이제 공모나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좀 찾아보시고 참여를 하시길 바라고 지금 이제 시드 투자나 아니면 프리에이까지는 이런 개인 투자 조합에도 투자를 받으셔도 뭐 많이 지금 재원 지금 엑셀러레이터들도 개인 투자 조합들을 많이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리즈 A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개인 투자 조합에서 투자를 받으시면 이 뒤에 이제 다 들어오는 기관 투자자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시리즈 A 이상의 많은 대부분의 이제 한국의 많은 펀드들이 이제 벤처 투자 조합으로 VC들이 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제 투자는 저 지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시드 단계에는 개인 투자도 받으시고 또 개인 투자 조합의 투자도 받으시겠지만 뒷단에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두 번 받고 말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켓컬리가 시리즈 몇 가지 지금 투자를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시리즈 뭐 시드, 그다음 프리A, 시리즈 A, B, C, D, E까지 지금 이제 마켓컬리는 받고 있고 매 라운드마다 시리즈 A, 시리즈 B 단계 때마다 투자사가 뭐 7, 8개가 라운드마다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이 투자라는 여정은 뭐 한두 투자를 받고 끝나는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뒷단에 들어올 조금 더 투자의 금액이 이제 커지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방법으로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 수십 명이 이제 와 있으면 주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조달은 좀 재고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저의 핵심 메시지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5월까지 전국의 중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444개,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이제 460개까지 늘었습니다. 그럼 한국에 이제 예전엔 창투사라고 했는데 벤처 투자 회사 플러스 또 투자하는 이제 그 하우스가 어떤 데가 있죠? 신기사가 있고 그다음 PE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VC, 그다음에 신기사, 그다음 PE 다 합쳐서 7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러레이터 아까 460개 더하기 750개 더하면 1,200개 정도가 한국에 이제 투자 라이센스를 보유한 이제 투자 회사들이 1,200개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하는 한국의 임팩트 투자사 또는 ESG 투자사는 요 정도입니다. 초기에 시드부터 프리A 사이를 주로 투자하는 뭐 소풍이라든지 미스크라든지 한국사회투자 이제 이런 데가 요즘 활발하게 투자를 그나마 하고 있는 곳이고 그 윗단에 조금 더 이제 스테이지 높여서 시리즈 A 정도 투자하는 데가 HGI, 그 다음에 시리즈 A 이상으로 뭐 B 전후해서 투자하는 곳이 D3 주빌리, 그 다음에 인비저닝 파트너스로 이름이 바뀐 뭐 옐로우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곳은 대여섯 군데 정도입니다. 1,200개 대여섯 군데. 여러분들이 ESG나 임팩트를 정말 진성으로 추구하신다 해도 임팩트 투자의 투자를 받을 확률보다는 못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중기부의 임팩트 펀드를 운용하는 일반 VC들도 있긴 합니다. 그것도 근데 소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2021년도 기준으로 임팩트 투자의 명목의 재원과 그다음에 일반 벤처 투자의 재원을 비교했을 때 130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투자라는 것은 아직도 재원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투자사의 어떤 개수나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도 여전히 매우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임팩트를 창출하는 것이 이제는 지금의 ESG 흐름에서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임팩트를 창출하고 착한 기업이니까 돈을 못 벌겠지. 이제 이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비즈니스 경쟁력,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확장성 있게 일반 투자자들도 여러분들의 임팩트를 보지 않고 비즈니스 확장성만 보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 성장성과 그다음에 기술 독점성과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 여러분들의 투자 여정은 지속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진성 투자자들, 저희 같은 이제 진성 임팩트 투자사들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럼 풀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로 풀고자 하는 사회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러면 비즈니스로 이 문제가 풀리는지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솔루션 또는 기술로는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임팩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나 작은 문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임팩트는 더 확장성 있고 커질 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 있는 임팩트면 더 선호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경쟁력, 비즈니스 확장성. 비즈니스가 확장이 돼야 그 비즈니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임팩트가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를 하는, 특히 저희는 비영리 단체인데 목적 자체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임팩트 투자라는 접근을 저희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비즈니스가 확대되지 못하고 비즈니스가 정체되거나 죽어버리면 임팩트도 정체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기업, 하지만 전제 조건은 결국은 그 기업이 풀고자 하는 문제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과 비즈니스 솔루션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본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임팩트를 이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그리고 기업의 솔루션, 그리고 그 문제가 풀렸을 때 창출되는 임팩트, 이제 이런 좀 정리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저희 같은 진성 임팩트 투자사랑 소통하기에 훨씬 더 좋으시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대기업과 협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의 ESG 경영을 우리가 잘 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입증하실 수 있는 이런 ESG 평가를 좀 받으시면 이런 부분도 임팩트 투자 유치나 ESG 투자 유치에 유리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 받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하나금융그룹의 기부를 받아서 ESG 영역, 특히 하나금융그룹의 ESG의 중요한 키워드인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친환경 솔루션에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저희가 2차 공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SG나 임팩트 투자 유치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지원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좀 핵심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었던 사항이고, 지금부터 한 7분 정도 좀 질의응답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 전달 드릴 거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혹시 먼저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대표님? 그 사회적 기업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리 기업보다는 수익 창출이 조금 더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이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중요하게 좀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투자라는 것은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당장 사업 준비가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기업이 가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자나 아니면 팀이 굉장한 역량을 보유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을 사업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현장에서 질의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진성 임팩트 투자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ESG라든가 아니면 임팩트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진성이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게 아닌 대부분의 모든 게 임팩트에 해당된다고 봐도 될까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도 임팩트 투자사들 사이에서도 임팩트와 비즈니스를 보는 앵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있고 말씀 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모든 비즈니스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아직 뭔가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풀리지 않은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인데 임팩트라고 했을 때는 임팩트 투자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그리고 환경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기업에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문제가 정의 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스킵을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그러면은 이 풀려야 되는 임팩트가 창출되어야 하는 사회 문제는 첫 번째로는 우리 동시대의 특정 사회에 속해야 되고 구성원들이 이것 때문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특정 개인만 바뀌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이유로 그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가 지식 체계가 우리나라는 워낙 잘 돼 있지만 잘 안 되어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R&D를 해야 된다든지 국가 정책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 국가 지식 전달 체계에 대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분명한 어떤 문제에 대한 정의가 이제 이 기업의 솔루션이 임팩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는 너무나 일차적인 카테고리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ESG에 관련된 분야들은 많이 있지만 저도 그쪽 분야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인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정말, 왜냐하면 투자자 공감합니다. 스스로도 네.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콜드콜에 대한 얘기도 아까 봤는데 괜찮으시다면 저희도 사실 A씨의 어떤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투자도 받아서 팁스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만나 주실 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있고 또 실제 성장성도 있고 돈을 잘 버는 스타트업이라면 사실 다른 엑셀러레이터나 시드 투자자들도 그런 기업들을 찾고 있을 텐데 다른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받는 것보다 이 소셜 임팩트 투자를 받을 때 더 이점이라든지 뭐 어드밴티지가 있나요? 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셜 임팩트 투자사 자체가 이제 그런 모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스스로 정체성은 우리는 임팩트 기업이라고 하셔도 진짜 임팩트 투자자를 못 만날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비즈니스 경쟁력 하나만으로도 이제 일반 영리 벤처 투자도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드리는 거고요. 결국 비즈니스는 우리가 이 넓은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비즈니스 하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강점은 임팩트 투자사에 투자를 받으면 대표님 혼자 저희는 임팩트 기업입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으셔도 저 기업은 이런 임팩트 투자사에 투자자 받았으니까 임팩트성을 인정받았네라고 나름대로 이제 이 생태계에서 공신력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러면 벤처 투자와 그리고 임팩트 투자를 다 같이 이제 넘나드시면서 이제 투자를 받게 되시고 더 풍부한 생태계에 계실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좋은 질의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온라인으로도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저희 오늘 좋은 강의 들려주신 이순열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